서기 190년 한나라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. 서쪽 변방의 군사력을 앞세워 수도 장안을 장악하고 어린 황제를 인질로 잡은 폭군 동탁. 이 거대한 보라색 덩어리는 제국을 집어삼키려는 공포 그 자체였다. 동탁에 맞서는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연합문씨 가문의 두 형제가 있었다. 하지만 이 연합군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다. 먼저 하북의 패자 원소. 그는 얼자, 즉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. 평생 그를 따라다닌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을까? 그는 누구보다 사랑을 모으는 데 집착했다. 조조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던 그 화려한 카리스마. 허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그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파멸의 씨앗이 되고 만다. 반면 회남의 군주 원술. 그는 가문의 정통성을 이은 적자였다. 천한 종놈의 자식이 내 윗자리에 있다며 형 원소를 평생 경멸했던 오만의 화신. 그는 오직 핏줄과 옥새의 힘만을 맹신하다. 스스로 황제를 참칭하는 악수를 두고 훗날 그 흔한 꿀물 한 그릇도 마시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. 거대한 악몽이 성문 앞에 당도했다. 관서의 맹수 화웅이었다. 원소야 나와라! 이 겁쟁이 쥐새끼 놈들아! 야수의 포효 앞에 명문가의 자존심은 공포로 지식이어졌다. 그 거대한 성벽 위에서 감히 숨소리를 내는 자조차 없었다. 누가 화웅을 대적할 것인가? 아무도 없는가? 내게는 상장군 판봉이 있어. 판봉은 당정 나가 화웅의 목을 가져오라. 예 주군, 명받들어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나이다. 장군, 판봉 장군께서도 나가자마자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. 화웅이 지금 막사 코앞까지 왔습니다. 이럴 수가. 하늘이 우리를 버리는가? 내 명장 안량과 문추만 여기 있었어도 일개 화웅 따위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지 않았을 것을. 소장이 나가겠소. 내 놈은 누구냐? 마궁수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혓바닥을 놀려. 썩 물러가라. 지위가 무슨 상관이겠소. 그 기계가 대단하군. 밖에 열기가 뜨거우니 시원한 맥주 한 캔으로 몸이나 식히고 나가시게. 고맙소 조장군. 맥주는 다녀와서 마시겠소. 관우가 말에 오르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. 일격필살. 단 1암 만에 화웅을 제압한다.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막사를 지배한다. 제후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입구만을 응시한다. 관우가 연합군 막사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자 병사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준다. 관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비의 옆에 조용히 서 있는다. 원소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듯 손을 떨고 조조는 병탄에 찬 눈으로 그들을 뚫어지게 응시한다. 방금 전까지 독서를 내뱉던 원술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뒤로 물러난다. 삼형제는 구름 위의 도인들처럼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할 뿐이다. 그 순간 막사 안으로 스며든 은은한 후광이 삼형제를 휘감는다. 그들은 더 이상 일개 의병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신화 속의 존재들인 것이다.